자, 반갑습니다. 일단 잠시만요. 컨퍼런스는 분석이 끝났고 조합은 유로파 분석을 끝낸 후에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1차 분석은 다 끝내놨기 때문에 이제 조합만 마무리하면 되는데, 오늘 무승부 보는 것도 많고 배당 대비 좀 애매한 것들이 많아서 조합은 아마 나가기 전까지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한 9시까지. 그래서 좀 오늘 분석을 하고 왔으니까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뭐 앞에 이제 포트 FC 비킹기르까지는 공개를 했습니다. 그리고 컨퍼런스는 했기 때문에 건너뛰고 유로파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로마부터. 16경기더라고요. 그래서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. 자, 일단 로마가 최근 득점력이 저조해요. 그래도 홈인데 키이우가 성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. 그래서 디나모 키예프 같은 경우에는 호펜하임한테도 2대0, 라치오한테도 3대0, 득점이 없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요즘 폼이 안 좋은 로마더라도 홈에선 이겨주지 않을까. 다만 핸디 마인 보기에는 왜냐면 지난번 엘프스부르전도 졌고 빌바오전도 비겼기 때문에 디나모 키예프가 만약에 한 골 넣으면은 마인 못할 것 같고, 한 골을 못 넣더라도 로마가 2골 이상 넣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빡세 보여요. 그래서 로마 승까지만 봅니다. 로마 승만 본다. 배당도 지금 1.42죠. 4이라서 뭐 나쁘지. 지금 마인 배당까지 떨어지고 있는데, 그래서 마인은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고 요 정도까지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. 자, 프랑크 대 RFS. 프랑크가 성적이 좋죠. 그리고 홈이다. 왜냐면 지금 프랑크 같은 경우에도 뭐 뮌헨하고도 3대3으로 비겼었고, 레버쿠젠전 지면서 이제 오랜만에 패배를 하긴 했는데 도르트문트 이후에 베식탁스 3대1, 뭐 빅토리아 풀젠 3대3으로 좀 비긴 경우가 아쉽긴 한데, 갈라타하고는 비기긴 했지만 라트비아 팀 RFS가, 근데 부크레슈티 원정에서 4실점 했거든요. 득점력이 좋은 프랑크의 승리 봅니다. 다만 배당이 적어서 마인부터 시작. 1마인부터 시작입니다. 1마인. 그리고 1마인도 배당이 얼마 안 나와요.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뭐 2마인까지 가야 되는데, 그러기에는 실점하지 말고 이제 3골을 넣어야 돼서 좀 부담이 있다면 오버 다득점 쪽으로 고배당은 이렇게 노려보시면 될지 않을까. 마인이 좀 배당이 적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. 자, 그 다음에 PAOK 풀젠. 이 경기는 풀젠도 지금 성적이 좋거든요. 프랑크 원정에서 이제 3대3으로 비겼고, 루도그레트전도 비겨서 그러니까 2패 팀이랑 무패 팀의 대결인데, 물론 첫 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스 팀이 나름 홈에서 성적이 좋은데 빅토리아 풀젠이 전체적으로 잘 안 지기 때문에 풀젠 프렘 보고 건너뛴다. 이거는 그냥 풀젠 프렘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프렘 보고 텔라비 소시에다드.
이게 소시가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이게 승 가기에는 지난번 안드레어트 전도 선제골 넣고 역전당해서 이게 질 것 같진 않습니다. 근데 이 텔아비브 상대로 못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면 그래도 소시 승을 좀 더 보긴 하는데 조금 애매합니다. 최근에 뭐 AT전 비기고 지로나전 이겨서 좋긴 하지만 예전에 브라가 원정에서도 선제골을 넣었어가지고 미투일란 진 것 가지고는 조금 애매하다. 그래서 비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패스합니다. 살짝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.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이제 페렌치 바로시 니스. 이 경기는 일단 니스 승보거든요. 근데 이제 니스가 워낙 이제 승률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. 니스도 승이 많지는 않다. 왜냐면 그 라치오전 4실점도 했고 결국엔 최근에 승리 자체가 없거든요. 생테티엔 이제 8골 넣은 이후에. 근데 이제 페렌치 바로시 헝가리 팀 정도면은 그래도 좀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. 근데 이제 페렌치 바로시도 토트넘전, 안드레어트전 다 한 골 차였어가지고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은 무승부 생각해야 한다. 그래도 니스 승 보긴 해요. 니스도 오랜만에 승리가 필요한 입장이니까. 그리고 공격 쪽에 보면은 당연히 니스가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니스 막 큰 그러니까 미드필더 쪽에 은돔벨레라든가 이제 몇 명이 부상이긴 한데 그래도 공격에 이제 골의 비중을 넣고 있는 선수들은 다 결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카라바흐. 이 경기도 원정이지만 그래도 요즘 무패인 아약스 봐야 되지 않나. 왜냐면 카라바흐가 뭔가 홈이긴 하지만 홈발을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지금 이전 전패거든요. 말메한테도 지고. 그리고 그 전에 챔스의 예선전도 보면은 지금의 아약스 흐름이 완전 좋습니다. 슬라비아 프라한테 이제 선제골 넣고 비겼는데 홈에서는 뭐 다득점도 했고. 그러니까 실점이 없는 부분이 아니라서 좀 걸리긴 하지만 지금 배당도 빠졌거든요. 요 정도의 배당 받기 쉽지 않습니다. 원정이라도 아약스 승부입니다. 오늘은 요런 고배당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자 미투일란 위니용 이 경기는 홈에서 질 것 같진 않은데 위니용이 생각보다 잘한다. 요즘 성적도 좋고 그래서 승무 사이드 보니까 언더. 그러니까 미투일란이 지난번에 이제 홈에서 어디였지? 그러니까 원정에서 그 2대0으로 잡긴 했습니다만 그때 홈에서 그 호펜하임 상대로 비겼거든요. 그리고 원래 홈 성적이 좋다 보니까 위니 형도 최근에 보데글림하고 비기긴 했지만 페네르바체전은 졌습니다. 그래서 근소하게 앞서 보이긴 하지만 무승부 아예 배제할 순 없다. 요것도 승 가면은 배당이 상당히 좋긴 하거든요. 근데 위니 형이 원정 성적이 별로 좋진 않습니다. 전체적으로. 그러니까 득점력도 좀 저조하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가 좀 살짝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승을 좀 더 보겠습니다. 미투일란. 원래는 거의 무승부를 좀 보려 했었는데 요거는 승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. 홈이라서. 그러니까 언더냐 승이냐 그 차이입니다.
그리고 이제 4시 경기로 넘어가서 일단 포르투 이 경기도 뭐 포르투가 좋아 보이죠. 근데 배당이 너무 적기도 하고 그 포르투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번 맨유전도 3대3 그리고 보데글린점도 2대3 그러니까 실점이 좀 많습니다. 유로파에서. 뭐 물론 최근 홈에서 진 적은 없긴 해요. 그래서 승리를 유력하게 보긴 하지만 호펜하임이 하필 또 유로파에서 1승 1무입니다. 디나모 키예프 상대로 이겼고 미투일란 원정에서도 비겼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포르투의 홈인점 그리고 호펜하임이 컵 무패긴 하나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점 이런 거 다 고려해 봤을 때는 배당이 적어도 승 봐야 되지 않나. 근데 이제 배당이 좀 빠졌잖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배당 노린다면 오버 봅니다. 다만 이제 승 가기 애매하다. 핸디무 또 좋아 보인다. 고배당 노릴 때 지금 승 마인이 빠지는데 저는 이 오버를 보지만 나중에 좀 생각을 해서 승 마인 쪽으로 좀 보겠다. 저 핸디무. 자 레인저스하고 여기도 보면 레인저스가 유리하죠. 당연히 홈이라서. 그리고 이 FC SB가 어디냐면 부쿠레슈티예요. 부쿠레슈티. 루마니아 팀. 근데 얘네가 PAOK도 잡고 나름 성적이 뭐 괜찮아 가지고 이 유로파 챔스 통틀어서 딱 한 번밖에 안 졌습니다. 그래가지고 레인저스가 유리하긴 한데 뭔가 좀 불안하다. 말매전 이기긴 했지만 또 홈에서 4대1로 지긴 했는데 그래도 홈인점 생각하면은 레인저스 승을 좀 더 보겠습니다. 좀 더 보는데 오버로 접근하고 고배당 핸디무 정도. 요것도 아까 그 포르투하고 느낌이 약간 비슷해요. 근데 포르투는 3.5 오버인데 얘는 2.5 오버라서 오버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. 다시 보니까 포르투 승도 괜찮아 보이네요. 배당이 변경됐어요. 그래도 토트넘 승 봅니다. 알크가 요새 연패 중이더라고요. 리그에서 컵대회 포함 아마 한 4연패인가 하는 거 지난번에 PSV전도 졌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. 토트넘이 이제 손흥민이 빠지고 그러더라도 최근 4경기에서 1득점 이상 못하고 있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특히 초반에 이제 무패 흐름을 못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그 웨스트햄전 보니까 잘하더라고요. 뭐 손흥민이 없더라도 그래도 알크마르 정도는 잡아주지 않을까 해서 요거는 토트넘 승 마엔까지 본다. 다만 배당이 빠진 마엔 살짝 고민됩니다. 지금 일반승도 빠졌잖아요. 이게 또 언오버는 3.5라서 이게 토트넘 생각하면 오버 가야 되긴 하거든요. 근데 좀 더 봐야겠다. 어쨌든 언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승 마인 쪽으로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손흥민 빠지더라도 이렇게 봅니다. 그리고 리옹 베식타스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배당 대비 가장 좋았어요. 배당 대비 가장 좋은 경기 중 하나. 근데 배당 빠지고 1.39로 1.46일 때 딱 거의 1.5니까 딱 좋은데 그래도 승 봅니다. 마인도 배당 빠지는데 전 어차피 구매 아래 갈 때쯤이면 배당이 더 빠질 거예요. 그래도 마인 봅니다. 제가 분석해 봤을 때 리옹의 지금 흐름을 베식타스가 절대 잡을 수 없는 구조예요. 뭐 아예 로테를 돌리지 않는 이상. 레인저스 원정에서도 4골 넣었고 올림피아코스도 상당히 까다로운데 2대0으로 잡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리그에서도 연승 중이고 해서 베시타스 지금 실점이 많습니다. 프랑크한테도 3실점, 아약스 4실점에서 승 마인 봅니다. 그리고 페네르바체
하고 맨유. 이 경기 맨유 브루노 퇴장으로 결장입니다. 이게 좀 크죠. 그리고 맨유가 이 무가 많아요. 지금 아마 컵대회도 2경기 다 물 겁니다. 트벤테전도. 그래서 지난번 브랜드포드전을 오랜만에 이긴 거예요. 6경기 만에. 맨유 지난 경기 오랜만에 승리. 하지만 페네르바체 역시 무패입니다. 맨유도 2무이긴 한데 그러니까 비길 가능성 높다. 그리고 그 페네르바체도 공격에 뭐 에딘 제코, 뭐 타디치, 그 네시리, 그리고 생 막시멘까지 있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. 특히 튀르키예 원정이라서. 뭐 그 전부터 맨유가 잘했다면 모를까. 최근 원정 3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라 이것도 비길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없는 상황이면은 페네르 프렘 보는 게 맞다. 왜냐면 페네르가 이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. 지금의 맨유 흐름이면. 그래서 페네르 프렘 봅니다. 그리고 말메 올림피아. 그러니까 말메 같은 경우에 지난번 1차전이 어디였더라?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때 잡았어야 했거든요. 어디냐면 레인저스. 레인저스전. 상성에서는 앞서는데 결국 0대2 패배. 이거 보고 지난번 카라바오전 이기긴 했지만 올림피아코스하고 실력차가 좀 나는 것 같아요. 브라가도 홈에서 3대0으로 잡고 올림피아가 원정 리옹전 지긴 했지만 전반 0대0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후반에 골이 터진 거라서 말메가 레인저스한테도 0대2로 질 정도면은 올림피아코스 이기긴 좀 힘들어 보여요. 그래서 원정인데 원정 승부입니다. 배당이 높더라고. 그래서 오늘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승패 보는 것들이 좀 배당이 높습니다. 아까 예를 들어 언더 보지만 미투일란 승, 그리고 니스 승, 그리고 뭐 아약스 승,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올림피아 승. 그래서 오늘 고배당들 좀 잘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, 컨퍼런스는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뭐 간단히 언급하자면 무가 많이 보입니다. 그래서 무자비로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. 그래서 주력은 유로파로 가고 승패 라인은 유로파로 가되 무승부가 많이 보이는 컨퍼런스는 무조합으로 돌리는 게 맞는 것 같다. 빌바오 대 슬라비아 프라. 요새 빌바오가 진짜 잘합니다. 그리고 이 결장 부분을 딱히 언급 안 하는 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주 막 크게 그 정도까지 막 경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뭐 정배받은 팀이 뭐 갑자기 공격이 다 못 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. 그래서 따로 언급을 안 하는 거고, 이 빌바오 같은 경우에 홈에서 4경기 무패 중 최근 홈 연승 중에, 그리고 알크마르 2대0으로 이겼죠. 로마 원정에서도 비겼죠. 그래서 진 경기는 최근에 지로나 원정밖에 없습니다. 근데 사실 지로나 원정도 PK 2개 놓쳐가지고 다 이길 수 있던 경기를 다 놓친 겁니다. 그리고 슬라비아 프라하도 1승 1무, 최근 패배 없음, 리그에서조차. 그래서 무패 흐름을 꽤 이어갔습니다. 지금 릴 원정에서 챔스 그 예선에서 떨어진 거 말고는 없고, 근데도 불구하고 리그 차이 있다 봐요. 이것도 빌바오가 아니면 다른 팀이면 그래도 슬라비아 프라하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, 빌바오가 큰 결장이 없습니다. 그래서 홈이기도 하고 빌바오 승 봅니다. 이거는 슬라비아 프라하가 선방을 해준다면 뭐 핸디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, 이기긴 좀 빡세 보여요. 너무 그 격차가 있다 보니까 뭐 로테를 돌려서 비비지 않는다면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. 자, 안드레어트하고 루도그레치. 자, 생각보다
안더가 성적이 좋다. 왜냐면 지난 소시전도 역전하고 그러니까 안드레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압도적으로 뭐 잘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페렌치바르시도 어쨌든 2대1 승리, 소시도 2대1 승리, 그리고 홈에서 웬만하면 막 크게 막 연패하는 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 루도고레츠가 뭐 슬라비아 프라한테 0대2로 지고 빅토리아 풀젠전 풀젠전에서 0대0으로 실점 안하고 선방했지만 두 경기 무득점 팀 루도보다는 그래도 연승 중인 홈이고 안더 봐야 되지 않나. 이런 경기 터지면 어쩔 수 없다 봅니다. 근데 이제 막 다득점으로 이길 것 같지는 않고 한 골차 승부. 그러니까 뭐 승배당으로 가기 좀 빡세면 핸디무 쪽으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트벤테하고 라치오 마지막 경기인데 일단 라치오 흐름이 좋죠. 지난 유벤투스전 패배 전까지 무패도 하고 이게 그 유로파만 딱 봤을 때도 득점력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때 4연승 중이었어요. 그 4연승 중에 한 골 넣은 경기가 없습니다. 4경기 연속 멀티골 이상 득점 중. 그래서 디나모 키예프 3대0, 니스 4대1입니다. 토리노 3대2, 엠폴리 2대1. 그리고 유벤전은 퇴장도 있었다. 그러니까 한 골이면 선방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원래 라치오가 실점이 없는 팀은 아닌데 그래도 뭐 최근의 흐름 보면은 그때 전반에 초반 퇴장 당한 거 치고는 자책골밖에 안 줬으니까 나름 선방했다. 뭐 슈팅이나 이런 건 거의 다 밀렸겠죠. 근데 이제 하필 트벤테가 다른 팀이면 라치오 승 보겠는데 하필 트벤테가 두 경기 연속 무승부. 리그에서도 최근 승리 없지만 잘 안 집니다. 그러니까 쉽게 안 져요. 맨유 원정도 비기고 페네르바체도 이길 뻔하다 비기고 그리고 레드불 짤츠부르크한테도 챔스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홈에서 비겼고. 그래서 라치오의 원정 실점률을 생각했을 때 그때 디나모 키예프가 좀 특이한 경우지 홈이라서 4대1로 이겼지 니스 원정이면 몰랐을 거라 봅니다. 그리고 우디네세나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다 이제 멀티골 이상 실점을 해서 디나모 키예프전 빼고는 이제 전부 다 실점을 했어요. 그거 사실 중립 경기이기도 하고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박빙의 승부, 무승부 예상해 봅니다. 다른 팀이면 확실히 라치오 승 같거든요. 근데 트벤테가 잘 안 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트벤테 프랭 가기에는 배당이 별로다. 해서 오늘 뭐 간단히 결론을 내리자면 앞전의 경기는 공개를 했고 이 힌트 경기 요 색이 표시되어 있는 경기가 유로파입니다. 요 표시 안 된 게 이제 그 컨퍼런스인데 컨퍼런스는 뭐 제가 이제 간단히 언급을 해드리자면 승패가 많이 안 보여요. 그러니까 거의 승패 보이는 거는 뭐 라피드 빈 그리고 뭐 피오렌티나도 승무 사이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보 보는 게 몇 경기 있긴 합니다. 뭐 첼시도 그렇고 아니면 뭐 헨트 경기라든가 나머지는 거의 무승부밖에 안 보여요. 그나마 이제 고배당 노릴 만한 건 아까 얘기했던 여기 컨퍼런스는 언급을 안 했구나. 컨퍼런스는 그나마 이제 고배당 라인이 요 밑에 4시 쪽에 경기에 있습니다. 뭐 루가노, 레기아 바르샤바, 하이덴하임 정도면은 원정이라도 가볼만 하지 않을까 해서 요 정도지 나머진 거의 뭐 무승부를 보기 때문에 무가 떴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그제 엄청난 성적에 좋았다 어제 패배 맛보고 오늘 다시 적중해야 할 타이밍입니다. 그래야 이제 주말도
이어가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많아서 음, 어, 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잘 골라가야 된다.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들을 봤을 때 오늘은 과감하게 좀 무승부 2무라든지 3무를 좀 노려보고 나머지 주력들은 유로파에 집중을 해보겠다. 저도 지금 대충 이제 어떻게 조합을 짤지 나눠놨는데 거기서 또 추려야 되거든요. 승패 라인 중에서도 추려야 되고 무승부 중에서도 더 좋은 무승부로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가기 전까지 조합을 좀 고민하지 않을까. 경기가 워낙 많아서. 그래서 한 9시 좀 넘어서 구매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. 원래는 좀 빨리 가려 했는데 8시 전에 쉽지 않더라고. 그래서 조합은 9시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시고 앞전의 경기는 원래 유로파 컨퍼런스 같이 하는데 오늘은 따로 했습니다. 컨퍼런스 따로 유로파 따로 하니까 좀 생각하는 게 편해졌다. 왜냐면 같이 하면은 경기가 워낙 많아서 뭐가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나눠서 분석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어요. 그래서 컨퍼런스는 대충 고배당 위주로 좀 갈 생각이고 유로파는 좀 확률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. 물론 이제 시간대별로 나눠서 갈 수도 있고 뭐 교차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보기 보셔서 참고들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마무리를 하겠다. 그리고 뭐 후원하시거나 그러시게 되면 반드시 좀 쪽지를 주셔야 됩니다. 확인이 늦어지기 때문에 쪽지는 항상 이제 수시로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하면 되겠고 오늘 대박 한번 노려보겠다. 무승부나 아니면 오늘 그런 게 있어요. 오늘 무승부 보는 거는 무승부 보는 게 의외로 컨퍼런스 그리고 유로파는 무가 거의 안 보이고 승패로 그래서 뭐 컨퍼런스에도 아까 좋은 배당들이 있었죠. 누가노, 레기아, 뭐 하이덴하임 유로파 쪽에도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 잘 섞어서 이제 뭐 고배당 한번 노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무는 무대로 원래 무는 적중시키기가 좀 빡세요. 그래서 이제 그냥 던져놓고 봐야 됩니다. 무를 주력으로 가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거든요. 저도 주력으로 거의 손에 꼽게 가본 적이 있긴 한데 경기가 없거나 정 갈 게 없을 때 그렇게 가는 거지. 근데 이제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 그 무승부도 좋아 보여야 됩니다.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제 엘클라시코 하는 것처럼 이제 바르샤 레알 붙으면은 뭐 비길 확률이 높은 것처럼 그런 경기들 가야지. 뭐 애매하다고 해서 못 찍으면은 나올 수도 있지만 승패로 갈릴 확률이 좀 큽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보시면 되고 앞전에 뭐 유튜브에도 그 컨퍼런스 경기만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이번엔 유로파 경기 지금 8시 정도에 방송을 할 거거든요. 그러면 뭐 10분 내로 올릴 거니까 해서 유로파는 유로파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비중이 확률적으로는 유로파 쪽에 좀 가 있지만 경기 결과란 게 뭐 주력으로 간다고 해서 꼭 주력이 되는 게 아니고 금액 조절을 잘 해서 분배를 잘 해서 손해 안 보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고배당을 항상 끼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뭐지 배당이 왜 이렇게 조합이 왜 이렇게 많지 하지만 자세히 보면 배당들이 다 높습니다. 그래서 그런 배당 하나만 적중해도 거의 뭐 본전치기 되고 하나 더 맞으면은 이익이 나고 거기다 이제 고배당이 적중이 되면은 더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기 때문에 그제가 그런 경우였거든요. 근데 거기서 이제 리즈 마엔이라든가 뭔가 하나만 더 터져줬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도 좀 잘 골라가 보겠습니다. 어제 좀 아쉬운 점을 어제는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. 초반부터 그 흐름이 좋지 않더라고. 왜냐 우라와가 딱 그 비겨야 딱 그 처음부터 첫 조합이 이제 적중하면서 시작했을 텐데 그게 가시와 프렌이었거든요. 근데 추가시간을 너무 오래 주는 거예요. 뭐 한 5분인데 한 거의 한 100분까지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엔 PK 내줘서 졌다.
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더니 끝날 때까지 뭔가 이제 안 풀린 느낌이라서 그 전날에는 처음 출발이 좋았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1시 경기 어쨌든 1시 경기가 제일 먼저 시작하니까 거기 출발이 좋게끔 앞에 있는 뭐 요 아챔이나 요 비킹기르 그 컨퍼런스는 안 갈 확률이 좀 커요. 오늘 갈 경기들이 남은 잔여 경기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내일 저녁쯤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